오늘은 대한민국 미래 세계 중심국가 멸공통일 8천만이 하나라의 변형 통일한국당 김창득 대표님을 모시고 특별 대담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난국에 통일한국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내게 감동 주셨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세계에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차피 밝혀야 되겠지만 나는 현직 목사인데 금년에 5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소위 그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40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특별히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성경을 볼 때 과거 이스라엘이 AD 75년에 완전히 멸망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착한 나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조건자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리고 못 박아 죽일 때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돈을 줘서 동원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6월절에 전례에 따라서 하나씩 사형수를 석방하는 일이 있는데 사형수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그런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33살이시니까 AD 33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75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약 42년 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전쟁 준비가 되고한데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고 죄값 때문에 그거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 죄값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야말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아 남지 아니하고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심의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 그런 게 있는. 왜? 왜냐면 우리나라가 온 국민이 알다시피 지금 좌경화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경화 된다라는 것은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김일성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의 손자 김정은이가 이 땅에 와서 지배하게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그의 촛불이의 타깃이 목사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6.25 전에 8.15 해방 이후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국토 절반을,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의 절반을 탈취해서 자기 아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5년 만에 5년 동안 김일성이는 꾸준히 우리 이승원 박사 이 한국은 그거 몰랐댔습니다. 알면서도 무기는지 설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 김일성은 5년 동안 소련에 다니면서 전쟁 임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는지 무기는지는 모르지만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4시 새벽에 나갈 시간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25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전쟁 피해자가 800만 명입니다. 국가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뼈아픈 썰하는 역사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그 손자 김정은 때 와서 김정은이가 반드시 남침합니다. 그런 자기 할아버지 본받기 위해서, 모방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스타일까지 다 호스타로 그런 거 있습니다만 하시는 거예요. 그 행동하는 것 지금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김일성은 그대로 김정은이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광은 반드시 언젠가는 남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6.25 때도
6.28 직전에 19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할 때, 선포할 때에 그 직전까지 김구순 선생 같은 경우는 남북이 하나 된다고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이가 그것을 들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 생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이 문 앞에 김정은이가 이 땅을 남침하게 됩니다. 우리 서울 정화문 시내에 김정은 환영단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저 광화문 그리고 저 홍대 앞에 김일성 부대가 큰 사진이 붙어 있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비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년에가 선거인데, 선거 때 만약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타의 뭐 좌측에 있는 당들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200명 선 이상 국회의원 가져가면은 우리는 연방제 통일국가가 그냥 합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한국에 내려올 준비를 다 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문재인 씨보고 난 대통령 절대로 안 붙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건 아랑거리 없습니다. 그럼 그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난 없다고 봐줍니다. 그러나 싫으나 좋으나 그 사람이 정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이 나이에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통일한국당을 창당하게 된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목사가 정치하느냐?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하자는,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는 이런 몸부림이지 내가 이 나이에 뭐 금빛이 되려고 합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이 그러나 특별히 그보다도 목사님들이 동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말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값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님들이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공산당이 뭔지 문재인이 뭔지 그걸 몰라요. 지금 경단에서 거룩거룩한다고 됩니까? 아니 허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실정 어떤 위치인 것을 자각하고 양떼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정신 차리라. 국민들이여 깨워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산다라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이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정지역 목사님들은 85%가 문재인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통일한국당을 창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시고 또 이제 뭐 이어서 그 창당한 목적이랄까 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에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5.16 군사혁명 이후로 문민정부 소위 김영삼 대통령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좌측 정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또 그러다가 또 우측으로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사상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여야를 서로 이렇게 정권 교체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대해서, 여의도라면 국회의사당을 말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건방진 말 같지만 여의도는 의사당이 아니다. 거대한 동물원이다.
거기다 치고받고 싸우고 오한문을 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사를 만드는데 자기 맘에 안 된다고 때려부시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정치 민주의 마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은 뭐 직접 표현하면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신뢰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저 요즘 그런 말입니다. 이 정의 하는데 정의는 객관적 정의 시대가 와야 됩니다. 요즘은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가 정의고 상대방은 아무리 잘해도 적폐로 몰아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이런 신조어가 나왔는데 내가 가면 로맨스예요. 상대방이 하면 적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내로남불 그런 시대가 좀 정당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판에서 오고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그저 보도가지만은 이 정당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객관적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또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모든 국민들이 의뢰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이랄지 정치인들이 공약한 것은 당락이나 표 사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약을 내세우고 공약을 내세웠다 한다고 하면 실천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판도를 만들어야 않겠나. 근데 뭐 그럴 거면 야 네가 하면 뭐 잘 될 것 같은데 하겠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한 느낌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을 만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정당 정치 시대가 지나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말 잘 사는 사회, 아름다운 사회, 공정한 사회. 그러니까 누구든지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는 국민이 신뢰하는 그런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정당을 만들었다고 봐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그동안의 모든 정치 무대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뭐 정말 뭐 허황된 말 같지만 누가 그럴 거예요. 이런 말하면 지나가는 소가 없겠다고 하면서도 웃으면 웃을 테라죠. 우리 내년 4월 13 총선 때 우리 통일한국당이 제1 야당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2년이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멸공통일을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웃으며 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뭐 그런 푸른 꿈이죠. 그러나 꿈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난 미국사니까 뭐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거로 소망을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그에게 이런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 유튜브 방송이 뭐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고백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많아도 불행이 있고 거기 뭐 대통령이 해야 불행이 있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실현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가 당을 만드는 축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존 정치인에도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통일한국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나름의 어떤 뭐 철학이 있고 주장이 있고 합니다만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을 위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민들에게 손익을 떠나서 자기 당이 좋으면 그걸 무조건 밀어주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일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그렇게 쫓겨나서 30일간 언도 받을 만큼 죄가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살아있는데 촛불 들고 수만 명이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축축 앉아서 대통령 마네킹 만들어가지고 목을 끌고 다니는 거 하면 그 독일의 사형대 기록회를 만들어가지고서 목자른다 이거 대통령을 그런 짓을 했나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좌익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걸 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뭐 어떻게 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야 이건. 응?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로 이 잘못된 이런 정치 판도로 사회를 바꾸려고 한다면 살아있는 정당, 양심이 있는 정당이 그리고 일사천리로 법치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필요하다. 잘못한 것은 국법으로 다스려야 되겠지. 응?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소고기 파동이 있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서울 실성화 광장에서 영화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촛불 들고 나가서 이제 데모를 할 때 그때 그 정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미국의 광우병으로 죽은 줄만 소 죽은 거 쓰러지는 거를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광우병으로 죽었다고 MBC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거짓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에 엄마들이 유모차에 어린 것들을 가서 쇠고기 반대하면서 이걸 쇠고기 수입한다면 내 어린애가 뭐 창자가 구멍나느니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걸 보고 삼각산을 내가 눈물을 흘렸다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왜 눈물을 흘립니까? 국민들이 자기에게 권력을 줬지 않습니까? 잘못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이 안 되겠다. 그리고 통일한국당에 만약에 국민들이 선택해주면 이건 분명히 이건 칼입니다. 불법을 그렇게 묵인하고 이것은 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당에 대해 국민들을 해본 실력 이런 이 정치 판도를 바로잡아서 그것은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의한 사람 벌을 주고 착한 사람 상을 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야 할 거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이 지금 다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된다고 할 때 27,300달러 GNP가 지금 발표도 안 나옵니다만 내가 짐작한데 2만 달러도 안 될 겁니다. 왜? 지금 소상공인들이 65%가 지금 공장을 못 들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기업을 갖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규제받아가지고 지금 삼성의 스마트폰이 고급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이전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무너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노총들이 지금 전부 기업을 다 삼키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들은 그건 사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 일을 하고 월급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걔들이 민노총아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그리고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 일을 안 하고 이게 대목을 그러니까 파선을 하고 그리고 대모하고 말이죠. 이런 일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민노총을 해산하고 전교조를 해산하고 공무원을 해산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당의 포부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잘 살면 그것이 신뢰받는 정치가 아닐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정당들이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획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통일한국당은 단연코 말씀을 드리거니와 기존 기성 정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존 정당, 기성 정치인들 그럴 거는 환연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통일한국당에서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근원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세계 중심 국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중심 국가 되려고 하면은 중심 국가가 될 만큼 우리가 번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정치의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나라가 되며 우리가 모든 나라에 도와주고 구제할 만한 그러한 경제 부국이 대국이 되느냐? 공산당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공통일입니다. 공산당을 멸공하지 아니하면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뭐 정당 당선되면서 뭐 저 분명히 판문점 다니면서 김정은 끌어다 놓고 또 그게 많이거든요. 화해 정치, 대화 정치, 그건 대형 사기극입니다. 뭐 김정은과 악수해가지고 북한과 타워해가지고 남북통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정은이가 있는, 김일성이가 있는 수사파가 있는 한 통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화와 통일한다고? 국민들을 사기극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건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하면은 공산집단 멸공을 해야 된다. 그 전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가 번영을 할 수 더 이상 안 됩니다. 통일 안 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 지금 대학 졸업하고 이력서를 10장, 20장, 50장 써고 다니면서 직장 따라 여러분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 실업이 지금 9.9%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겠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 멸공하고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하면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약 400평, 400평에 해당하는 지하자원이 매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되면 우리나라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북한의 모든 지하자원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기본 시설을 이제 만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게 수백만 명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일꾼을 데려올 할 상황입니다. 실업자가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논다고 해서 뭐 실업급여 대기병들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5, 6개월씩? 그건 거짓 만드는 겁니다. 박원순이도 그러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국민 혈세를 받아가지고 청년들 말이지 시간 갈 동안에 또 몇십만 원, 그게 껌값이지.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지, 그것은 국민 위험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기술 연마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장을 내는 회사를 만들고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받잖아요. 실업자 대기병들 그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됩니까? 그거는 거짓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터를 만들어도 일하면은 250만, 300만 원, 400만 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도 포화 상태고 그래서 남북 통일에 하면은 각 포처에 이제 공장을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인프라 구축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은 엄청난 인재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업자는 뭐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공하고 통일하고 그러니까 멸공 없이 통일은 없다. 그래 통일 없이는 번영이 없다. 우리는 이 당에서 그걸 내세우는 겁니다. 멸공 없는 통일 없고 통일 없이 번영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기본 정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이제 뭐 우리 당을 뭐 맡아 가면서 이제 뭐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는 남북통일, 멸공통일한다. 김정은 집단과 타협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뭐 구체적인 다른 문제가 많으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통일한 다음에 통일하면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하나가 되면은 말이죠. 그때 적어도 5만 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이가 일본과 그러잖아요. 아니 일본하고 그 옛날에 그 깨먹은 일을 지금 왜 얘기합니까? 일본 지금 와서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가 손해봅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려면 일본을 이길 만한 국가가 된다며 하라. 지금은 일본하고 싸우면 우리가 5시간 못 붙습니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그런 긁어서 부서를 만드나. 그래서 우리 정책은 일본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일본과 사회를 하자. 응? 일본 보세요. 제2차 대전 때에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원자폭탄 세례 주었기 때문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따지고 보면 일본으로 본다고 하면 이 미국이 철저히 원수입니다. 왜? 미국 때문에 조선을 다 내주고 이렇게 패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일본 사람들은 야가요. 원수 같은 그런 나라지만은 미국과 절대로 원수 안 되고 화해했습니다. 6.25 때문에 그런 일본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내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남북통일 할 겁니다. 남북통일 한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일본 오사카하고 부산하고 왕복 8차선 해저 터널을 뚫을 겁니다. 8차선 뚫어도 가운데는 복선으로 해서 KTX하고 화물 열차 만들고 양 가운데로 6차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하여금 Y자로 벌어집니다. 동해로 해가지고서는 저쪽 청진도로 모스크바 그저게 저 파리까지 실크로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서해바다로 해가지고 목포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해서 단둥으로 해가지고 베이징으로 해서 광저우 그 다음에 뉴델리까지 인도 그렇게 되는 우리나라는 물류센터에서 살아도 우리는 먹고 삽니다. 엄청난 그런 인프라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세계는 로마로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는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해저천을 뚫려가 일본의 경제 2대국 아닙니까? 엄청난 거 물류센터가 배를 가지고 유럽까지로 2달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으면은 말이죠. 그냥 기차로, 열차로 가고, 기차로 가고, 고속도로로 가니까, 그게 다 대한민국을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세계 중심국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미래가 우리나라가 10만 불 시대가 된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10만 불을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첫째, 멸공 통일이 먼저다. 통일했으면 안 되니까. 통일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하나하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멸공하지 않으면 통일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멸공해야 된다. 그런데 이 황교안 사회원 대표도 머리까지 깎고 좀 애를 쓰시는데 황교안 당대표도 아니면 김문수 씨도 또 오던데 나경원 씨 그러고 그분들이 멸공력이 합체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멸공 통일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하면 죽을까봐 그러지만 안 되죠. 나라에 시도한다고 하면 문사정이라고 자기 정치 철학을 감추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멸공이다. 그래야 통일하고 그리고 우리의 번영국가를 만든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10만 불 시대가 돌아오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통일되면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아사다에 두고 가시고 고조선을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단군 할아버지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게. 에? 땅입니다. 그래서 다 뺏겼잖아요,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통일에 대해서 10만 불 시대가 되면은 21세기 중엽에 중국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직업분열을 합니다. 그때는 중국과 동북아는 우리 땅을 차지하는 계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10만 불 시대가 되어서 돈이 부자가 되면은 헛돈이 나와가지고 인프라 구축하고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라는 것이 우리 통일한국당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지지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고 오직 나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거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도 없고 봐. 내가 나이도 밝히게 늙었지만 조직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나이가 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산무야, 산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통일되면 말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더 남북 통일되면은 저 북한에 주석궁이 있고 그 앞에 김부자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상 바로 그 밑에 동상에다 협항에 만들어 놓고 이제 북한은 뭐 꽃다발하고 그러잖아. 그 뒤에 주석궁인데 그 주석궁 그 자리가 산정현 교회 자리입니다. 산정현 교회. 산정현 교회는 그야말로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 27일 총회 때 신사참배 가결할 때 아니요 하고 목사 제명받은 자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거길로 끌려가서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면서 일사고를 친 분입니다. 그분이 심은 교회가 산정현 교회인데 그 산정현 교회를 다 털어버리고 이 김일성이가 자기 주석궁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북통일하면 반드시 이 남북통일하면 주석궁을 다 깨끗이 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산정현 교회를 다시 내가 복원하려고 합니다. 복원할 것이고 북한에 1만 5천 개를 세우려고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은 핵무기 들고 뭐 시위 그거 않고 우리는 미스복 광장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광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 평양을 이제 기독교 메카로 삼겠다라는 것이 이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김부자 동상이 3만 5천 개라고 그럽니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불이켜가지고 김부자 동상만 들고 말았어. 그 모든 동상을 하나도 상관없이 포항제철을 보내가지고 광양지철을 보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국가재간에 이바지하게 쓸 겁니다. 그것이 내 계획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성 정당 정치인들은 감히 생각지도 말도 못 꿈꾸도 못 꾸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내년 4월 달에 우리 통일한국당 그럽니다. 내년 통일한국당 내년 선거 때 4.1 선거는 자유한국당에서 통일한국당으로 환승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정권을 자꾸 해봤지만은 그들에는 없잖아. 더 이상 무슨 기대를 가지고 그들에게 표를 줍니까? 누구 뭐 그거 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뭐 출세시켜주려고 표를 줍니까? 나라를 위해 일을 해주는 것이지. 그 지금까지 줘봤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수층에 있는 그분들이 통일한국당으로 말을 바꿔타는 겁니다. 그럼 통일한국당은 이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놀라운 대한민국, 세계 위대한 대한민국 만들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재님께서 대한민국 100년 대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0년 대계는 지금 지금 한 10분, 20분은 힘들고, 말하자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 100년 대계입니다. 외국 통일, 대한민국 통일되면 북한의 모든 개발을 하고, 이제, 태안에요 해저 터널을 뚫고, 부산으로부터 Y자형으로 8차선으로, 모스크바에서 파리까지 이쪽으로 중국으로 해가지고, 뉴델리까지, 실크로드, 산업도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움직여지는 세계 물동이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인천공항이 말이죠. 섬에다 거한다고 말씀 안 했거든요. 그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한 6, 7년, 8년 동안 세계대 1위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해저터널을 떨어집니다. 해저터널을 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미래의 꿈이죠. 미래의 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또 유튜브로 끝이 아니니까 다음에 또 이제 내가 또 다듬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통일한국당 말씀 대담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